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뢰를 잃고 있는 은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봉쇄 또는 파산 소식에 전 세계의 많은 투자가들이 크게 우려했는데요. 다행히도 주말에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발표를 발빠르게 내놨습니다. 이에 지난주 초에 미국의 증시를 비롯해서 자본시장은 일제히 크게 랠리를 펼쳤습니다. 연방예금보호공사 FDIC가 처음에는 1인당 25만 달러 예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고 전액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15일 날 스위스 최대은행 크레딧 스위스 CS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CS의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 이상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인터뷰 내용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30% 이상 폭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영국, 불란서, 독일 증시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전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회계 내부 통제에 많은 약점을 발견했고, 그리고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안 좋은 내용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장막판에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S&P 신용평가사가 15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평가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쓰레기란 뜻이죠. 이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한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미국의 지방은행이나 소형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음날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이 파산 위기설에 휩쓰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약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은행주를 비롯한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심지어 16일 날 나스닥은 2.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은행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 미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BTFP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2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JP 모건 체이스가 16일 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미 연준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약 1648억 달러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지원해준 11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유동성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OECD가 17일 현지 시간으로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시켰습니다. 지난 11월에는 2.2%로 예상했는데 거기서 0.4% 오른 것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벗어난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OECD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 지난주 대비 0.2%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7.6%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난주 대비 0.69% 상승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4.3%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차트는 아시아 쪽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대비 2.1% 정도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2.4%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선 주 대비 5.33% 올랐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연초부터 약 12%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거의 4%가량 하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파산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연초부터 보면 유로스톡스 50 약 5.4%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3%가량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의 신뢰에 의구성이 생기고 중앙은행이 또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자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금융권이 불안정해지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상했는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선 주 대비로 지난주에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1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은행과 금융권이 불안해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6.5%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약 9%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5% 이상까지 올라갔던 채권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해서 이렇게 2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3.8%대입니다. 10년물 금리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4.1%대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지난 1, 2주 사이에 4.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0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 경기 전망을 예고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불안해지니까 달러도 이에 따라서 약세로 돌아섰죠. 지난주에 약세를 띄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주를 대표하는 ETF, XLF 한 달짜리 차트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 지난 2주간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3월 6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두 주 동안 거의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은행들과 금융시장의 불안은 이렇게 미국 대표 금융주 ETF인 XLF 차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괭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신뢰를 잃고 있는 은행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5일 크레딧 스위스가 수년간 투자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대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증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스위스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지원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또 전날 S&P 신용평가사가 투자 등급을 정크급으로 강등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구조의 손길을 펼침에 따라서 이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권과 은행의 불안정에 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대략 1640억 달러가 유동성으로 공급되었습니다. JP모간은 대략 2조 달러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혼란은 곧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년 내에 침체가 올 가능성을 기존의 25%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빅테크 주식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불안한 금융권 또는 은행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받으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이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지금 4.75%의 금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약한 고리인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소규모 또는 지방의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 22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금리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17일 저녁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38%, 0.25%,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괭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고 있죠. 오늘 6절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은행도 신뢰, 믿음이 중요하죠. 최근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채권에 투자했던 많은 은행의 담보가치에
문제가 생겼죠.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몇몇 은행들은 잘못된 투자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은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하면서 지난 한 주 전 세계 경제 시장이 휘청거렸죠. 다시 한번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